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간만에 김혁주 발행인을 모셨습니다. 저 약간 출연한 기분이에요. 엄청 떨리네요. 그러게요. 오늘. 게스트로 모신 듯한 이 낯선 기분은 뭐죠? 오늘 그 얼굴이 막 상기돼서 손을 발발발 떨면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창 열심히 할 때는 일주일에 3번도 녹음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땐 제가 손석희님인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3번 녹음한 거는요, 녹음이 마음에 안 들어서 3번 반복해서 3일에 걸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기업 비밀입니다. 2020년 1월이 그립네요.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 처음 하던 시절에 저희들 너무 어색하고 낯설어서 거의 예행 연습 같은 실전을 막 여러 번 반복하고 그랬는데, 저희 벌써 하다 보니까 클릭 개수가 100개가 넘어갔어요. 그러게요. 100개가 훨씬 넘었죠, 지금. 네. 아마, 오늘 방송 나갈 때쯤이면 110개 가까이 쌓여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최장수 로컬 팟캐스트.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예. 네.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김혁주 대표님의 등장. 오늘 김혁주 대표님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을 아주 멀리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주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해녀이부엌 대표 김하원이라고 합니다. 와, 어색하게. 아니, 이거 원래 발행인이 하는 함성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뭔가가. 네, 김하원 대표님 모셨는데요. 보통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저희가 그렇게 팟캐스트 모시면은 어디에 누굽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좀 달랐어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왔습니다, 드디어.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보통 보면 활동가나 아니면 작은 가게, 자영업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주식회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기업화된 로컬 크리에이터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낌이 그거죠. 나는 바쁘다. 네, 작년 2020년 말에 그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마무리하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올해의 로컬 크리에이터로 초대된 7개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 한 분이 바로 해녀의 부엌입니다. 언론 노출된 사진 중에 해녀의 부엌과 박영선님과의 그런 이제 교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네. 그쵸. 아마도 그게 청년, 여성, 또 그다음에 로컬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겹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사례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높게 평가할 만큼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해녀의 부엌인데요. 저희가 너무 앞에서 밑밥만 계속 깔았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해녀의 부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해녀의 부엌은요, 구자읍 종달리에 위치해 있고요. 해녀분들이랑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이랑 함께 이제 해녀들의 해산물을 알리는 지금 현재 극장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녀분들이 채취한 해산물로 이제 가공식품도 만들고 이제 국내 판로를 개척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해녀의 부엌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튀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고 그럴까요? 왜냐면 해녀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 대중에겐 굉장히 신비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그 회사명, 로컬 크리에이터의 그 브랜드 명이라는 것도 되게 독특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또 부각받았던 것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소위 소셜 임팩트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었던 해녀의 부엌 이야기를 보면은 해녀들이 정말 고생해서 물질을 해서 채취하는 것들은 많은데 그 해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공연이라든가 또 뭐 퍼포먼스라든가 뭐 이런 문화 콘텐츠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구상하시게 된 동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해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뭐 가족들 그리고 뭐 저희 옆집 이모들 뭐 삼촌들 뭐 다 해녀 어부신데 이분들이 채취하고 있는 이 해산물들이 일본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국내 소비시장을 창출하지 못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20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해 있는 실정에 처해 있었어요. 양식으로 생산되는 양식산 전복이 현재 키로에 27,000원인데 해녀분들의 주 소득이 되는 자연산 뿔소라가 지금 키로에 2,700원이거든요. 10분의 1 가격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들이 이제 일본이 다 이제 그거를 수매해서 가져갔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냥 일본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 말고는 국내 판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는 판로가 일본밖에 없다라는 걸 아니까 생산량까지도 이제는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렇게 갑질을 당하는 그런 저희 가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예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한번 풀어보자. 이제 고민을 이제 해서 그러면 이제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과 그리고 해산물을 매력적이게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결심으로 지금의 해녀의 부엌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 5년 전 2016년도에 등재되기까지 하고 그래서 해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제주 가면은 해녀 학교도 있고 또 해녀 박물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녀들의 삶이 되는 뭐 열심히 노동을 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어찌 보면 안타깝고 한탄스럽네요. 그렇죠. 제주 해녀의 역사는 한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해녀들이 뭐랄까요 나라에 의해서 통제당했다고 그럴까요? 네. 예, 그래서 해녀들이 어딘가에 뭐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려고 해서 제주도에서 배를 없애버렸다. 맞아요. 예, 그래서 멀리 나갈 수 있는 배를 없애버려서 그래서 뭐 뗏목 같은 거, 태우. 네, 태우라고 부르는 뗏목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그래서 연안에 나가서 물질하는 정도 외에는 배를 타고 멀리 갈 수 없도록 해놨다고 제가 그렇게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죠. 네. 네. 로컬의 전통과 전설을 찾아가는 비로컬 윤준식 편집장입니다. 아까 방금 핸드폰 보시던데 예, 항상 검색하신 거 예, 아니에요? 검색 찬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김하원 대표님께서 저의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김혁주 대표님의 얘기에다 속아 넘어가서 제 나이가 2000살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녹음을 할 때마다 너무 방대한 지식량을 갖고 계신 거예요. 비로컬의 녹색창? 예, 그런 느낌을 갖고 계셔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의 팟캐스트 전편을 다 들으신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알게 됐대요. 검색해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검색해서 아는 거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느냐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핸드폰 보시네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바로 검색하셔서 마치 천년 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김하원 대표님 덕분이에요. 제주 해녀 이야기하다가 좀 약간 새긴 했는데요. 그래서 해녀 문화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해녀박물관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내용을 보면 되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해녀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숨빗 소리가 나오고 그 박물관 가면은 그 오디오를 계속 틀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다 보면 신기한데 한 5분 정도 듣다 보면은 약간 좀 많이 슬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 숨빗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깊은 심해에서 잠수를 마치고 올라와서 호흡을 이렇게 날숨이라고 그러죠. 숨을 이렇게 뱉어내면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몸을 공명해서 피리 부는 소리처럼 나는데 그걸 숨빗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이 잠수를 마치고 올라오면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신기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몇십 년을 물질을 하면서 물질을 마치고 뱉어낼 때마다 내는 소리인데 정작 이 소리를 내는 본인들이나 또 그들의 가족들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는 있지만 이건 한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지금 편집장님이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동안의 해녀의 네. 논의였잖아요. 근데 제가 2019년에 김하원 대표님 처음 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섭외를 하게 됐는데 이걸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셨다. 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컨텐츠고 또 나만의 역사를 담아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는 매개를 만드신 게 쪽에 좀 어마어마한 어떤 새로운 문을 열었다.
아니면 사람들이 새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 해녀가 되신 분인데요. 그러네요. 해녀 가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해녀 복장으로 등장을 하신단 말이죠. 난감스러운 질문을 드리면 물질은 해보셨습니까? 진짜 물질하러 들어가십니까?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제가 물질은 안 해봤어요. 저도 해녀가 될 수 있거든요. 오. 근데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좀 김하원 대표님 입장에선 새로운 해녀가 되신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해녀가 됐다기보다는 해녀들을 무대 위로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공간도 어떠한 저희의 해석이나 저희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해녀들의 채취를 담고 그리고 해녀들이 이 무대에서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희의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해녀 문화 콘텐츠라고 해도요. 이 일본과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뭐 아마 해녀 문화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본의 NHK 드라마 중에 아마짱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 일본에서 아침 드라마 형태로 이제 한 6개월간 계속 장기간 편성됐던 방송인데 이게 일본 사회에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뭐냐면 해녀 마을 이야기인데 일본 동북부에 있는 가상의 해녀 마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천연 기념물화된 해녀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죠. 거기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청소년이 이제 해녀 후계자가 된다라는 걸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천진난만한 시골 마을 해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본 대지진의 상처를 극복해보겠다라는 그래서 해녀 콘텐츠라는 걸 그러니까 전통 문화 콘텐츠를 거기다 갖다 접목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째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악한 게 가상의 도시,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것들이 반 이상이 다 가짜인 거죠. 존재하지 않는 음식, 존재하지 않는 마을, 존재하지 않는 사투리 그렇게 됐는데 워낙에 대본을 잘 써서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일본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로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니까 페이크 로컬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이 말한 해녀의 문화나 해녀 콘텐츠나 해녀 전통이 없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판타지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제주에 남아있는 해녀 문화가 얼마나 고유하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소중한가에 대해서 한번 반면교사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제주에 있는 해녀의 부엌에서 나오고 있는 콘텐츠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여 년 전에 이제 대한민국 넘버원 퍼포먼스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를 리드했다라고 얘기했던 난타의 뒤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 한국적인 콘텐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저는 항상 돈 버는 얘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사세가 확장되고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늘어나고 뭐 그런 내용이 좀 듣고 싶기도 해요. 사실 제가 해산물의 소비시장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 젊은 청년의 열정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지역에서 뭔가 창조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인재들을 서울에서 데리고 왔어야 됐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면 해녀들도 이 공간을 사랑하고 또 이 공간을 만든 우리도 이 공간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녀와 상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만이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분들이 오고 싶고 이분들이 참여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것을 뭔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이분들을 무대 위에 올려드리고 이분들을 박수받게 해드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의 컨텐츠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역할은 해녀분들이 만든 음식을 조금 더 예쁜 그릇에다가 담아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리를 이렇게 해서 옆에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미처 하지 못했던 도전들을 이제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을 박수를 받게 해드렸더니 해녀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 됐어요. 그게 저희를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도 그 포인트를 가장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지금 공간은 해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해녀가 만들었고, 그리고 해녀가 무대에 서고, 해녀가 관객을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뭐 대본이라든가 연기 지도라든가 뭐 그런 걸 다 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대본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고요. 이분들이랑 한 분 공연을 만들 때 한 달 동안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말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예, 그냥 이분들이 퀘스천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분들이 살아온 인생 실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공연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처음에는 해녀분들 아무도 안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해녀라는 삶이 사실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이제야 조금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해녀분들은 본인의 삶을 한 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늘 못 배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도 해녀라고 소리 들으면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면 엄청 수치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번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볼 생각조차도 안 해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셨던 분들이었던 거죠. 처음에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공연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인공분을 모셔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엄청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 인생이 부끄럽다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되게 잘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분들이 이런 치유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의 공연들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이렇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하고 나신 뒤부터는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다른 해녀분들이 나도 이제 하고 싶다, 나도 할래라고 하면서 지금은 해녀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모여서 하게 됐어요. 첫 시작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선순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군요. 그쵸. 첫 시작이 사실 많이 힘들었죠. 이분들 마음 여는 것도 그렇고, 그 무대 세운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이분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학원 대표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제주 해녀의 가문 출신에, 그리고 한예종 나오셨죠. 그쵸, 예, 전공을 하셨고, 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배우가 되는 길이 아니라 연기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연극 놀이, 연극을 통한 어떤 활동, 액티비티,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마음을 열고 배우고 연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극 놀이 기법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공연을 하겠다, 어떤 퍼포먼스를 런칭하겠다가 아니라 연극으로 놀아보자, 우리 인생을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해녀 콘텐츠가 지금의 해녀의 부엌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고, 해녀의 부엌을 통해서 나오게 된 콘텐츠를 보고 해녀 문화가 이렇게 콘텐츠화 됐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로컬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역이 원하는 콘텐츠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어야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지점이 딱 한번 풀리니까 뭔가 순조롭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학원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 들어보면 되게 의미를 많이 담고 가치를 담고, 근데 사실 제주에서
의미 같이 담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차별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기도 했어요. 대표님 바라볼 때마다 저는 너무 비즈니스를 잘 하신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보통은 오늘도 배달을 많이 시켜 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전국 별미를 누르면 대표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맨 위에 예, 대표님 얼굴부터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면 비즈니스 규모도 좀 커지지 않으셨을까. 제가 2019년에 처음 뵀을 때보다는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의 배민의 어쨌든 간에 새로운 코너에 로컬을 말하는 곳에 대표 얼굴로 서실 정도면 사세가 많이 확장되지 않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지원금 없이 운영되는 구조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되게 염려가 많았어요. 왜냐면 공연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지원금이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목표가 우리가 정말 지원금 없이 이것이 운영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자생력은 갖춘 것 같아요. 투자도 이제 받게 되면서 주식회사로도 이제 성장을 했고 좋은 성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녹음 전에 만나 뵀을 때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방향은 스타트업으로 잡으신 거고 투자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수많은 IT 플랫폼들이 대표님 모시고 싶어서 자주 미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좀 듣게 됐거든요. 방향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희가 지금 뿔소라를 세계인의 식탁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올해의 또 한 군데가 이제 탄생이 될 거고 또 하나는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에 대해서 원물로 판매하는 것과 더 붙여서 이제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 엄청 시켜 먹거든요. 오늘도 시켜 먹었는데 누를 때마다 배달의 민족 배민 앱에 전국 별미를 누르면 대표님 얼굴부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배달의 민족께서 저희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전국별미 1호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해산물 뿔소라 원물이랑 그리고 지금 뿔소라 활용해서 장을 만들었거든요. 양념장, 간장 맛 그리고 이제 와사비 활용한 맛 그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메뉴들은 더 추가를 해서 판매를 더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올해의 해녀의 부엌은 2호 공간을 확장을 하게 될 거고요. 2호 공간은 조금 공항과 더 거리가 가까운 조천읍 북촌리에 오픈을 하게 될 거고 이 공간에서는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실감나는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담긴 이색적인 쇼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해녀분들이 만들고 있는 가공식품들 그리고 또 해녀들의 전통적으로 먹었던 뿔소라 젓, 해녀분들이 또 뿔소라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음식들을 지금 가공식품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배달의 민족 앱 내랑 그리고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를 좀 더 확장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왔어요. 제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다음 스케줄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어떻게 붙잡고 계속 방송을 녹음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어야 다 비행기 타고 제주 가셔가지고 해녀의 부엌을 찾아가실 겁니다. 다음번엔 제주 가서 다시 한번 녹음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찾아가도 바쁘셔서 못 만나 뵙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죠. 예. 사생팬처럼 사무실 앞에서 계속. 만약에 다음에 제주 가서 뵙게 되면은 함께 하시는 다른 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해녀의 부엌 김하원 대표님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